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에 관련된 좀 전반적인 사항들 알아보고 고민을 해결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의미는 매우 넓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러한 작은 선택, 이런 것도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멘탈이 붕괴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고민은 운명을 파괴시킨다. 고민이 유용하다면 고민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민은 무익하고 해롭다고 볼 수도 있죠. 고민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죠. 이걸 한번 내가 고민해 봐야겠네.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정보도 참고해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명쾌한 정답을 얻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죠? 도로 원점이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죠. 주변을 관찰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러한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고민은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단을 늦추죠. 결단하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거. 근데 결국에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삶 자체가 유지되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을 파괴시킨다. 고민은 운명을 파괴시킨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런 서적들, 최고의 책을 단 한 권만 꼽으라고 본다면 카네기 성공론을 꼽을 수 있죠. 그만큼 널리 읽히고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이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입니다. 뭐냐? worry, 고민, 걱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멈추고 live,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의 맨 앞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고민에 관한 책입니다. 최고의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저렇게 망가지는 근본 원인이 고민에 있다는 걸 밝힌 거죠. 내용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대상, 삶이라는 대상, 또 기타 여러 가지, 일이라는 대상,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학위 과정을 밟는다. 이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겠죠. 왜냐? 내가 어떤 하버드를 나왔다. 평생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인생의 문제를 따져보면 내용, 형식,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또는 여행이 중요한가, 나라가 중요한가. 여행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나라를 가는가는 그냥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 어떤 나라로 꼭 가야지만 그 여행이 풍요로워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고민을 하는 거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대상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간다. 내가 영어를 익히고 중국어를 익히고, 뭐예요? 그 외국어 능력을 익히는 내용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형식, 어느 나라 영어권 국가 중에 어느 나라를 갈지, 어떤 기관을 갈지, 이거는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학위과정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어느 나라 갈까, 교육기관 어디가 갈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단어를 공부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언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연수를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영역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 때 이게 과연 본질적인 고민인가, 또는
무가치한 단순히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간단하게 결정하면 되는 이런 무가치한 형식에 대한 고민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형식에 대한 고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내용에 대한 준비, 즉 노력, 예를 들면 공부라면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 형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고민을 하는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 미국의 해군의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70% 정도의 확신이 들면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확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참고해보고 한 70% 정도의 확신, 그 정도면 바로 실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행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바로 이퀄 성장이죠. 우리가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걸 바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고민을 해서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는 할 수 있죠. 그때 그거는 해봤더니 잘 안 되고. 하지만 그런 후회는 남을 수 있지만 미련을 남기진 말자, 이런 얘기가 있죠. 80 돼가지고 그때 그 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용기가 없었을까, 이런 건 미련이죠. 그죠? 후회는 있을 수 있으나 미련은 갖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호불호,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 세 번째는 첫 버전은 늘 실패였다. 이거 우리가 아마 요 전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고민을 해서 100% 완벽한 하나의 버전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행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실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정말 실패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버전이 어떤 실행의 과정에서 더욱더 나은 것으로 변화,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에드 캠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빨리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하고 어차피 고민해서 뭐 완벽한 걸 만들어서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그냥 하나의 그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뭐 인류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성패는 운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운명의 영역, 그거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굉장히 많은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과연 노력으로 성공한 것인지 우연으로 성공한 것인지 연구를 해봤는데 우연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현상만 봐도 어때요? 많은 사업 영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비대면 부분은 이 기회로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과연 단순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노력의 결과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하고 뭘 하자, 이런 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감정과 기억의 아웃소싱, 글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부분인데 글로 쓰면 그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 걱정. 자, 줄리아 카메론, 아티스트 웨이를 쓴 작가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숭이처럼 날뛰는 정신, 혼란한 생각들. 특히 우리가 항상 공감하는 게 뭐예요? 모호한 걱정. 이게 왠지 모르게 뭐가 이게 좀 걱정스러운 뭐 이런 느낌. 초조함, 집착,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 놓기만 해도 좀 더 많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글로 적는다면 그 감정이 객관화되는 이러한 경향성,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친구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다. 글로 적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당했던 모욕. 이렇게 적어만 놔도 그 감정이 보다 좀 객관화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기억의 아웃소싱입니다. 이것도 모호한 기분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찝찝한 느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거는 오늘의 과제, 뭐 일주일 이내 과제,
장기 과제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각각 정리를 해서 붙여놓고 그걸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살펴보자.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내가 할 리스트들을 정리하는 거. 모호한 기분, 모호한 고민을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동 반사적인 루틴.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채널에서 이 얘기 굉장히 자주 드리잖아요. 뇌 용량을 아끼자. 근데 이 책에는 이치로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치로는 이 중요한 일 뭐예요? 야구죠. 야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출근하는 경우에 차의 주행 차로까지도 아예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먹는 건 당연히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을 자동 반사적인 루틴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모든 걸 야구에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에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겠죠.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그 네이비슬의 전설적 훈련사 조코 웰링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자유의지를 드높이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규율,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내가 순간순간에 뭘 선택하고 판단하는 걸 내 맘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뭐 먹지? 이제 뭐 하지?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는 게 사람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과 친구하고 거리에서 뭐 먹지? 돌아다니다가 저거 먹을까 하다가 뭐 잘 결정을 못 내리고 괜히 무기력해지는 느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규칙과 규율, 뭐예요? 루틴이죠. 자동 반사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자유의지를 더욱더 드높이는, 중요한 일에 내가 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사례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맨날 터틀넥에 청바지, 매일 똑같은 티, 뭡니까? 의상 하나조차도 자동 반사적 루틴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네기 성공론에 나온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을 살아라 이런 부분인데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카네기 성공론에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강론인데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 걱정하라. 자, 하루의 노고는 그날 하루로서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자, 하루의 노고가 뭡니까?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뇌로 고민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일에 대한 최선의 준비가 되니까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날을 열심히 하고 쉬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오슬러 경입니다. 아주 뭐 훌륭한 분이죠. 기사 자격도 받았으니까.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의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붙으면은 뭐 대학병원을 가야 되나? 뭐 개업을 해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보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 가까이에 있는 일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하루하루 그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내일에 대한 준비는 그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내용으로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탁 연설한 그런 내용도 그 책에는 나오죠. 세 번째는 자살을 결심한 가난한 미망인. 남편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야겠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된 거예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 인생 전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남편도 없이 내가 벌어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겠네. 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인생 전체를 보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지만 그래도 하루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 새로운 삶이다 하면서 그 하루만 열심히 산 거죠. 결과는 어떻겠어요? 아주 잘 살았다. 이렇게 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살아오면서 항상 주기적으로 떠올리고 상기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부분인데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혼란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고민은 대부분의 경우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고, 자,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운명을 파괴시키는 거죠. 자, 실행을 통해서 시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결과는 뭐라고 했죠? 최선을 다하면서 운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고민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